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질문은 이제 역사 공부법 질문하셨는데요. 그 전에 이제 역사 논술 그 공부법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먼저 이제 1차로 이거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공부법만 따로 모아가지고 내신하고 수능 공부법, 이렇게 문제 푸는 공부, 역사 공부 말고 문제 푸는 공부를 위해서 또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역사 공부하면 이제 흐름 잡기가 힘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과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흐름이 항상 똑같습니다. 이렇게 창업하고 융성하고 이렇게 성공하고 한 다음에 전성기 누리다가 쇠퇴하고 그래서 또 새로운 걸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립, 발전, 융성, 쇠퇴, 멸망 이런 과정을 이렇게 하나의 세트처럼 기억을 하고 이렇게 성립한 이후, 발전한 이후, 융성했을 때의 현상, 그리고 쇠퇴한 이후, 그리고 멸망한 이후, 이렇게 중심으로 외우시면 흐름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을 바라보다 보면, 이게 이제 가치관이 역사관이라는 게, 개입이 되는데, 역사관에 대한 것은 따로 이제 누적을 해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전체 흐름을 잡아야 되는데, 그럼 흐름을 잡는 방법은 뭐냐?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용어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국사 용어, 인터넷 찾으면 국사 용어 있습니다. 이제 용어를 바탕으로 해서 교과서를 읽으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중등이라면 초등교과서, 고등이라면 중등교과서부터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고등교과서를 읽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엑기스를 읽은 다음에 이어서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는데 시간이 단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국사 책은 어쨌든 학습의 기원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시험 출제는 교과서 범위를 넘어서 출제되기도 하지만 다양한 부교재를 보는데 교과서를 먼저 봐야 그래야 다양한 부교재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 이렇게 교과서를 보는데 이해가 안 된다면, 이제 만화류 보조를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전체 흐름을 만드는데 참 좋습니다. 한국사, 이현세 한국사 10권이라든가, 이렇게 한국사를 한 권으로 된 것도 본 것도 있고, 만화책 2권짜리도 본 것도 있고, 10권짜리, 15권짜리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작은 권들부터 구해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보려다 보면 고려사 한 권, 조선사 한 권, 이렇게 삼국시대 한 권, 이렇게 3권짜리 만화 현대사 한 권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만화책 종류들을 이렇게 정말 많이 이렇게 빌려가지고 흐름을 쭉쭉쭉 미리 보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유아용 저학년짜리 한두 권짜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많은 권수를 보더라도 거의 비슷한 시간이 드니까 전반적인 흐름과 경향을 이해하는데 만화가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시리즈들 여러 가지들 보시기 바라고요. 중등의 학습량을 넘어서는 학습 만화도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흐름을 잡을 때는 만화 읽거나 교과서 정독하거나 연표를 정리하거나 흐름 도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로 만들어진 흐름 도표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점이나 주제 통합된 것들도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여기 있네요. 수능 역산비, 동화샘 역사 12단계. 그럼 다음에 이것도 하나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할 역사만화 비교평가도 해놓은 게 있고요. 그러네요. 자, 연표 준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 교과서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 6화원칙으로 읽으면 됩니다. 먼저는 전체를 다 읽은 다음에요. 6화원칙으로 누가를 중심으로, 언제를 중심으로, 어디서를 중심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를 중심으로, 왜를 중심으로 이렇게 읽으면 6번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문장을 읽을 때 포커스를 6화원칙을 나눠서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모르는 용어나 이런 거는 체크를 해뒀다가 국사 용어사전이나 용어 노트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게 바탕이 돼야 빨리 읽을 수 있으니까요. 누가를 중심으로, 어디서를 중심으로, 언제를 중심으로,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중심으로 나누어서 읽으면 최소한 통독까지 해서 7번 정도를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교과서 서술자의 관점이나 역사 사건을 다루는 시각 이런 걸 공부하는 건데, 그전에는 이렇게 여러 번 읽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교과서 국사를 봤을 때 6화원칙으로 읽지만 그게 이제 연표를 확장해서 읽어야 되는데 옆에 지도나 유물, 유적이 있습니다.
지도나 유물 유적을 보면서 쭈루룩 이 교과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게 유물이 있고요. 여기에 설명이 있는데 이 설명들을 이 유물 유적에다 정리하면서 추가로 정리하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추가 정리하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교과서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추가로 정리를 하고 나중에 이제 연표를 간단한 거를 초등연표, 중등연표, 고등연표에서 연표 종류도 인터넷에 한 20가지 정도 떠도는데 연표를 구하셔서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추가로 정리를 여러 번 해보시면 그러면 굉장히 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왕의 계보는 당연히 이게 조선의 왕 정도는 외워야죠. 조선 그리고 고려도 외우면 도움이 됩니다. 조선과 고려의 왕을 이건 태정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우고 이거는 태해정권 경통문 현덕정문 순천원 이렇게 왕명도 먼저 외우면 그 왕을 중심으로 이게 이 사건과 사례를 정리해 놓은 그 자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왕이나 연표를 중심으로도 충분히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백지도가 있어요. 백지도를 지도 같은 경우에 변화되는 게 따로 보면 지도의 흐름만 보면 그 다음에 사회과부도 있거든요. 역사부도 뭐 이렇게 보면 거기에 있는 지도의 흐름들도 여기다가 추가로 정리하면서 보면 굉장히 좋은 공부거리가 됩니다. 사회과부도 같은 경우에 사회과부도 점검을 해보시고 한 번쯤은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국사책, 고등국사책 뒤에 연표 있거든요. 이 연표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추가로 계속 정리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가 알았던 내용들을 여기다 정리하는 것이죠. 자, 문제집에 제시된 사료나 읽을거리 뭐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읽을거리도 요점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고등수준에서는 아주 상세연표 있는데 인터넷에서 떠도는 연표 중에서 A4 50페이지짜리 50쪽짜리 연표도 있거든요. 이런 연표에다가 정리를 하고 나중에는 요 연표에 중복돼서 틀리는 부분이나 걸리는 부분을 주제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경제나 정치, 사회, 문화 뭐 분야별로 흐름도가 정리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가면서 확인해 보시고 경제에 정치, 문화 이렇게 색깔펜을 달리해서 이렇게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그림이나 사진, 도표 이런 데다가 내용들을 요약 정리를 하면 이것들이 이 사진, 도표, 그림, 유물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올 때 꼭 나옵니다. 같이. 그러니까 같이 이 내용하고 도표, 지도, 유물 이런 것들과의 연관관계를 항상 이제 공부를 체크를 해서 하셔야겠죠. 시각적 이미지로 전체 흐름의 연관성을 보게 되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든 그 책 내용을 요약하면서 연표에다가 단어식으로 연표를 하더라도 나중에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첨부를 하면 종합적인 데인데 이렇게 첨부해서 이렇게 넣기는 쉽지 않죠. 잘라서 붙이기도 오래 걸리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된 책자를 사든지 구하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자, 역사 테마를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테마별로 종합적으로. 왜 그러면 테마를 재구성해서 시험 문제 내오니까 어떤 부분, 역사의 테마 되는 부분 따로 묶어서 정리하고 심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제도 하면 토지제도 쭉 문제점, 해결책, 변화, 과정, 정착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봐야 나중에 어떤 제도가 나왔을 때 이 전체 흐름상에서 다른 것과의 차별과 구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도서관에 보면 역사신문이 있습니다. 역사신문은 그 당시를 현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역사적 관점도 배우면서 현장성 있고 사실적으로 느끼게 이렇게 잘 나와 있으니까 심심할 때 이제 역사신문도 보시고요. 역사 사건이나 역사 위인전, 전쟁이나 전투사 이렇게만 따로 테마식으로 이렇게 이 역사 책이 분류되어 나온 게 있으니까 이게 독서를 하게 되면 역사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결국은 어쨌든 이게 뭐 나중에 보면 비탈 종을 역사, 정원의 역사 해갖고 이렇게 정리해둔 분들도 블로거들 많은데 어쨌든 역사를 보는 눈을 형성시켜서 이 마무리를 져야 논술이 되겠죠.
역사 논술 테마 40가지도 적어놓는데 다음번에 이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를 배우는 것은 이제 과거와 현재의 대화입니다.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랑 대화하는 겁니다. 왜? 미래를 위해서. 이게 이제 역사에 공부하는 이유인데요. 이제 서술하는 관점에서 역사가 내가 다룰 수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책이 있고, 역사가가 있고, 이게 내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역사가와 역사가의 역사가를 중심으로, 역사가의 시대를 중심으로, 내 시대를 중심으로, 이것과 이것이 이 책을 중심으로, 이 책의 절대적인 구조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대화하는 요 교차점에서 공부를 하는 게 역사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대화입니다. 근데 이게 나가야 하는 방향성은 미래를 향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한 가지 역사를 다루는 다양한 시각이 있고 가치관. 이렇게 나가자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나가자는 사람도 있고 뭐 나가자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런 역사의 과거의 문제점, 현재 결정, 그로 인해 미래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자세를 기르는 게 역사 공부입니다. 역사를 눈으로만 책으로만 배우니까 박물관을 방문하든지 해서 현장 체험하고 보면 이제 거기에 메모형, 테마형 책자, 팜플렛 이런 것들이 있어서 써보고 활동지 만들고 하면 도움이 많이 되죠. 또 뭐 예를 들어서 골동품, 진기명기 같은 텔레비전 보고 그 골동품의 가치, 쓰임새 이런 것들을 가격도 정해보고 조사해보고 이런 것도 이제 좋은 역사 논술 수업이 될 테죠. 뭐 검색을 해서 과거의 역사 현장을 가상으로 방문하는 것처럼 그래서 역사 가상 소설이나 역사 판타지 소설 이런 것도 수업하는데 굉장히 재밌는데 학교에서는 이제 하지 않겠죠. 어쨌든 역사의 장소를 방문하면서 이 장소 속에서 현재와 과거의 대화를 해보는 것이겠죠. 역사 공부할 필요성을 느껴가면서. 자, 그 역사를 그게 단순한 전체 흐름, 사건, 왕조사를 중심으로 해도 되지만, 수학 공부하면 수학사가 역사입니다. 과학 공부하면 과학사가 역사고, 그죠? 언어 공부할 때도 영어 문법의 변천사, 단어의 변천사, 이런 걸 공부하면 다 역사고, 나중에는 다 이렇게 같이 융합돼서 같이 녹아 들어갑니다. 윤동지 시인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문학과 역사가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작가가 살던 시대의 시대 정신을 이해하고, 요즘의 이 시대 정신 중에서 어떤 걸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래서 미래로 향하는 동력으로 뭘 찾아내야 되는지를 배우겠죠. 책으로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사극 같은 거 안 보면 내시가 뭔지 모르는 학생도 있습니다. 국사 만점 맞는데. 역사 교과서에는 안 나오거든요. 내시. 이런 것처럼 어쨌든 소품을 보던 건물을 보던 복장을 보던 다양한 관찰, 그 시대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비디오나 사극, 역사 영화 이런 데에서 그래서 일부러 이제 학생들 다 데리고 대동여지도에 나오는 영화 일부러 가서 보고 그랬는데 그 역사가 어쨌든 놀이처럼 돼야 돼서 초등 같은 경우는 한국의 빛나는 100명의 이은이 역사라든가 퀴즈 퍼즐 풀기라든가 아니면 유인에게 편지 쓰라든가 아니면 역사 퀴즈 만들기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확인하면서 외우고 판단의 기초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결국 역사를 수능에서도 필수로 보는 이유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때문입니다. 시각.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공부 방법을 보기도 하고 심화 학습을 하면서 육하원칙으로 기본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고 창의적인 그 수업으로 연결해서 하기도 합니다. 역사 보십시오.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데 이 상류층은 과거의 역사를 공부합니다. 왜? 현재 먹고 살 수 있고 미래도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를 공부를 하고요. 과거의 역사를 많이 공부합니다. 상류층. 중류층은 미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죠? 현재와 과거의 대화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덜 하게 되죠. 그 하위층은 현재 당장이 궁금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위층은 현재를 중시로 하고
중류층은 미래에 그래도 하려고 누적을 좀 시키고, 상류층은 뭐 과거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면 상류층입니다. 역사가 순환하지만 이렇게 발전하죠.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순환 사관도 되고 진보되는 사관도 되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렇게 누적해서 어떤 동인에서 어떤 것에서 이렇게 팽창하면서 순환하면서 똑같이 2단계는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넓이도 달라지고 그리고 나아간 방향성도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역사는 이제 진보한다고 믿습니다. 어쨌든 그 역사 교육을 하면서 역사 논술을 하려면 만크 활동, 동국궁정, 아니면 독도 이야기 이런 학교에서 하는 것들이 통괄되어서 충분히 반영이 되고 스스로 공부하고 그래야죠. 근데 역사하고 역사 논술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는 한국사, 시험을 중심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고 역사 논술을 보세요. 30만의 별동대가 눈동의 양을 계산을 하면 역사 논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 30만 명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고 이 똥을 묻는데 얼마의 깊이로 몇 명의 병사들이 필요한가 라고 하다 보면 지역마다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만큼의 똥을 누면 전쟁이 얼마나 힘든지를 가르치는 게 이제 역사 논술이겠죠. 가족을 죽인 계백을 논하면, 그죠? 가족의 입장에서, 나라의 입장에서 논하고, 과거에선 이렇지만 현재에선 어떤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게 그게 역사 논술이고, 역사 논술을 하려면 역사하고 논술을 하려면 이 역사 사설이 엄밀하게 팩트하고 상상이 되지 않도록 팩트가 명확하게 구분돼야 그래야 이 논술 부분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 역사를 하고 후 논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가 충분히 갖추어진 중고등이 되지 않으면 역사 논술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 무엇을 보고 배워야 하는지 생각하고 더 깊이 있게 하는 것들이 논술인데, 역사 논술인데, 충분히 역사만 배워도 시험 보고 효과를 놓고 나름대로 그냥 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 논술까지 접근하지는 잘 하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역사를 배우는 가치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역사 논술의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순수하게 시험 준비하는 역사, 한국사 공부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